코로나 2차 대유행이 서구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1일 확진자 수가 100명만 넘어가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1000명대도 아니고 수만 명대가 나오는 국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 평가하는 독일. 이러한 독일을 집중 조명했던 미국 벅스의 기사에서 그 성공 요인이라고 꼽은 것들이 죄다 우리를 벤치마킹한 요소들입니다. 기사에 나온 독일 보건당국 관계자도 한국 등의 전략을 따랐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발행된 10월 15일 독일의 1일 발생자 수는 6,638명. 그 이후로 계속 늘어 10월 29일 기준 16,774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유행을 거치면서 다시 우리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왜 한국은 되는데 미국과 유럽은 안 되는지 이를 짚는 것들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코로나 관련 메이저 언론들의 한국 관련 기사들. 오늘은 그중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영국 가디언지,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애틀란틱, 세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120억 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된 영국의 테스트 및 추적 프로그램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는 다른 성공적인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먼저 시작한 광범위한 테스트 및 추적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제기됐고 영국은 한국과 다르게 불신의 벽에 막혀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식 방역은 대규모 앱의 다운로드와 더불어 자가격리 등에서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국에서 이러한 테스트 및 추적 체계들은 시스템 용량에 부하가 걸리며 타격을 받아 그 유용성이 훼손됐다.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아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이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일관되게 눈에 띄는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에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은 재난 상황을 명확히 규정지은 법률이 프라이버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노력을 도왔다는 점이다. 한국은 또한 지난 2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한 지 단 며칠 만에 무증상 의심자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규모 검사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은 법적, 시스템적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의 추적 시스템은 그 출발점이 환자 인터뷰지만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거래를 GPS 데이터와 결합, 분석해 그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랜시스의 보고서가 지적했듯 코로나에 잘 대처한 국가의 행정부가 더 높은 수준의 대중신뢰를 얻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부의 공중보건 메시지가 명확한 국가들이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한국 정도로 극소수의 국가들이다. 랜시스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몇몇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한 국가 지도자들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를 써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신뢰도에 금이 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아델만이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정부 신뢰도 관계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정부 신뢰도는 1월 대비 16% 증가한 67%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병이 통제불능으로 급증하고 있다. 마치 승객들이 악마의 회전목마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바로 돌아온 것만 같다. 코비드19의 부활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현재 스페인, 프랑스 및 영국에서 모두 감염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의 펍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슈퍼마켓 통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로 붐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젊은이들의 파티가 연일 열리고 있다. 우리는 몇몇 나라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더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봉쇄를 최소화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추적은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커뮤니티들을 즉시 폐쇄함으로써 대응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재앙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불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광범위한 폐쇄 전략 대신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 군중 모임 제한 조치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감염된 개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한 접촉자 추적과 더불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테스트를 실시했다. 여기에 효과적인 격리 지침과 시스템을 조합하는 전략의 디테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한 컨설턴트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에 나선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눈총을 받게 될 겁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면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전파 가능성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이 연구를 공동집필한 워싱턴 대학의 전염병 연구원은 본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일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외부 바이러스 노출도가 10배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슈퍼전파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마스크가 에어로졸의 생성 및 확산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두고 집단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사회학자분들도 제법 볼 수 있는데요. 서구의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오독하면 안 되듯 집단주의도 전체주의와는 다른 것. 사회학적으로 집단주의는 각 개인들이 협력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동양의 집단주의가 압도한 사례가 아닐까.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나 국가의 준비성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미국과 유럽이 폐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아시아에서는 먼 기억이 되고 있다.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학부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과 유럽은 일상을 빠르게 되찾고 싶었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공적인 국가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예방조치를 충실히 따를 때에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양은 이제 오로지 백신의 희망을 걸고 있을 뿐이다. 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국가들의 대국민 조언들은 일관됐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 데 능숙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유고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일일 감염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률은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시아인은 또한 감염에 대한 경각심도 높다. 한국인의 80%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미국인의 58%, 스페인의 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인 김혜주 씨는 말한다. 사무실 안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인 사건을 볼 바에는 이런 작은 희생을 감수할 겁니다. 라고 말이다. 한국은 감염자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은 이제 기존보다도 더 빠른 추적을 위해 대형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QR코드 입장을 도입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보건당국은 80%에 달하는 모든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한국의 조치들은 성공적이었지만 서구 사회는 한국의 성과를 그대로 복사해내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감염 집단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발병에도 예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대규모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8월 교회와 연결된 집회에서 대규모 클러스터가 등장했다. 그러나 8월 말 1일 감염 건수 441건, 이것이 정점이었을 뿐이다. 서방 국가들 역시 엄격한 검역 규칙을 고수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코비드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14일 동안 집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 대한 대중의 준수율은 매우 낮아서 참가자의 약 4분의 3이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집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 사례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양인들은 사회생활에 대한 제한에 실증이 났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를 보는 것을 중단하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싶다고 말한다. 바르셀로나 외곽에 있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80세의 안토니오 로페즈 씨. 나는 바이러스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어느 스페인 노인의 인터뷰. 두렵지 않다는 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말에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2차 대유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이 질병. 여기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